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공계 진로진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공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공계 진로진학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고를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즐거운 일은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오늘은 그 중에 이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공계란 이과와 공학 방면의 학문 계통과 관련된 분야나 범위를 말하는데요.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계열이란 생명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연 법칙을 개발하는 기초과학인 자연과학이고요. 또 우주와 물질의 기원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 세계의 원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계열의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 생물화학 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 천문지리 이렇게 묶어놓았네요. 우리는 보통 생물화학,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알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농림수산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농학, 산림유지 및 임목 보유,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된 임학,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수산학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및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화학,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환경학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환경학 쪽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죠. 자, 생활과학. 우리가 가정학도 과학의 자연계열에 속합니다. 가정생활에 이루어지는 인간활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인데요. 영양학, 위생학을 비롯해서 에너지, 시간, 자재, 금전 등을 관리하는 데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분야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수학은 여러분들 아시죠? 수화양에 관련된 학문, 수학 및 통계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우주 전체, 우주 안의 천체와 기후에 관한 천문학, 기산학. 그리고 지구 표면 부분의 지구 내부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는 지학과 지리학. 자, 우리가 자연계열에서 배우는 거는요.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런 것들을 꼭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각 전공 연구에 필요한 기초 과목을 합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실험과 실습 시간이 병행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의 진로를 보면 자연계열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기업체, 전공 관련 기업체, 정보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고요. 전문대로 졸업한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련 분야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계열에 필요한 역량이 뭘까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요. 자연현상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호기심과 창의력. 특히 선생님은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도 관찰하고 의문을 갖고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자꾸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과제 집중력,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혼자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두 팀을 이루어서 연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관련 학과를 볼까요? 이학 쪽을 보면은 수학, 통계, 전산,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천문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계열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관련 직업은 교육계, 과학원, 연구소, 제약회사, 식품회사, 전자계산소, 교수, 교사, 기업체, 공무원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의 내용과 적성을 보면요. 순수과학 분야로 과학자로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필요하고요. 도전정신, 끈기, 창의력. 자,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리학과는 고도의 수학 지식과 화학 지식이 필요하고요. 화학과는 물리학, 또 화학 이외에도 수학, 영어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영어 능력은 모든 과목에서 다 필요합니다.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물리화학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생물학의 경우에도 물리화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학 지식은 매우 필요하죠.
자, 농학 보겠습니다. 농축산, 농공, 조경원예, 농학, 기타, 수의학도 농학에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한번 좀 보시고 혹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식물을 무척 좋아하고 식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이런 조경 쪽도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직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상해양 가정학을 보겠습니다. 양식 항해기간 해양, 또 특히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 직업들을 한번 보시고요. 수산업계, 해운업계, 연구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가정은 가정, 식품영양, 의류, 아동 이렇게 있는데요. 가정관리, 소비자, 아동, 주생활 뭐 이렇게 배우는 학과가 있고요. 자, 여기 학과 중에 여러분들이 의류학과 이런 거는 좀 그 섬유 부분이라 화학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의상 이런 건 좀 디자인 쪽이어서 가정이지만 자연 계열이 아니고 예술 쪽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동복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 직업은 교수, 유아교사, 사회복지원 교사, 영양사, 디자이너, 소비자 보호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학이나 수산해양 가정 쪽은 역시 기본이 되는 것이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을 다양한 방면의 생성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탐구형이 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 기계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형, 요건 지금 홀랜드 적성 검사에 나온 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실형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요. 집중력이 있는 학생,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 자꾸 영어 공부 중요하다고 나오죠. 자, 자연계열 관련 학과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죠. 의학입니다. 의학은 의학, 약학, 보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의의, 치의의, 한의의, 간호, 약학, 제약, 또 위생제약, 한약재료, 한약자원이 있고요. 보건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관련 직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적성을 보면 약학이나 의학과 약학은 기본이 되는 게 생물과 화학이에요. 그리고 환자와 함께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세심하며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력이 우수해야 해요. 정말 의대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거의 다 1등급이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매우 우수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력, 관찰력, 판단력, 응용력이 뛰어나야 하고요. 특히 선생님은 이런 관찰력과 판단력이 의학이나 약학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학 실력 나와 있죠? 자,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력도 대단해야 하고 기본적 인성도 훌륭해야 합니다. 보건은 빠른 판단력과 분석력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세심하고 침착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봉사정신이 강해야 하고요. 역시 과학적 분석력과 물리학, 생물에 특별한 관심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계열 관련 학과를 보면 교육 쪽이 있는데요. 수학, 과학, 실업공학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다 수학교육 이제 4대를 나오면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모두 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 교수, 기술자, 기업체, 언론계, 연구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교육은 적성을 볼 때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사명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사랑과 사명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등 자연과학 교과목에 기본적으로 흥미와 소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호기심, 탐구심, 과학적 분석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공학계열이란 기계, 장치 등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실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 에너지, 소재 재료, 컴퓨터 통신, 산업, 화공. 자, 굉장히 많죠. 볼게요. 건축물의 설계, 건축 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 설계를 연구하는 건축학이 있고요. 건축에 관한 구조, 재료, 계획, 공법, 역학, 환경 문제 등을 연구하는 건축공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목도시, 도로, 하천, 도시계획 등 토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토목공학이 있고요. 또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도시문제 해결, 도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연구하는 도시공학이 있어요.
교통 운수, 교통의 편리 도목, 물자의 효율적인 운송을 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분야고요. 도로공학, 철도공학, 항만공학, 공항공학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계 금속은 기계와 관련된 설비 제작, 성능 이용, 운전 등에 관해서 기초적 응용적 분야를 연구하는 기계공학이 있고요. 또 금속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금속학, 실용성을 고려한 금속공학 등이 있어요. 요즘 좀 인기가 많은 것이 기계공학이라고 합니다. 전기, 전자, 전기 및 자기에 관한 모든 현상을 탐구하는 전기공학이 있고요. 진공 속에서 기체, 고체 내에 전자의 운동과 활용 기술에 하는 전자공학이 있습니다. 정밀 에너지, 정밀도가 높고 극히 작은 오차 범위까지 요구되는 현상과 기기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정밀공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에너지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소재와 재료는 이렇게 그 원재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무기, 유기 이런 것들 제조하는 재료공학하고 신소재공학이 있어요. 컴퓨터 통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공학이 있고 또 이런 거와 같은 통신공학이 있고요. 산업은 한정된 재화 및 자본과 물자를 이용해서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발전된 분야인데요. 경영 시스템과 공학적 지식을 더해서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을 연구해요. 그래서 공학적이면서도 경영 시스템과 좀 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화학공학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 정밀화학공업, 산업화학공업에서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학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계공학과 함께 화학공학도 매우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공학 계열에서 배우는 거는 공학의 기초 이론과 각 분야 이론 및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데요. 특히 물리, 화학, 수학이 매우 기초가 되고요. 특히 공학은 물리학과 수학을 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실험과 실습이 병행이 됩니다. 공학개혁의 진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기업체나 전공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중심의 전문대학 공과 계열 학과를 졸업한 후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현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학계열에 필요한 역량은 공학계열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응용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많은 실용성을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학계열 관련 학과는 전자, 컴퓨터, 항공, 원자, 통신, 자원, 종합공학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관련된 학과도 많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공부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연구원, 교수, 기업체 직원, 벤처기업과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공학계열의 내용과 적성을 살펴보면 장비나 시스템의 조작 능력,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검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도 영어가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사실은 영어는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과 전공 공부의 기본이 되는 수학, 공학은 수학과 물리가 기본이에요. 새로운 기계, 전자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남들과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력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열 중에서는 창의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연계열에 적합한 인재상은요, 수학과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열정, 창의성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인성과 같이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자연계열에 적합한 인재상은 창의, 도전, 봉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과학고의 교훈이에요. 물리,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학생,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며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 소통이 원활하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학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나는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계획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강점을 알고 있어야 그 강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 단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더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공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슬기로운 중학생활. 자, 주변 현상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집니다. 궁리하는 습관을 가져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선생님 항상 강조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은
살아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부스 운영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발표도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또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선후배 동료 간에 의사소통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능력들을 이 동아리 활동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 대회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의 목표면은 상은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혹은 내가 발표하고 혹은 우리가 대회 때는 몰입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서 폭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연습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 반드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장면에서 면접을 본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정해진 시간에 끌어내는 연습들을 해야 이러한 역량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중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데 독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생각을 키우는 풍부한 독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한데요. 특히 수학, 과학, 영어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도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는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2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과학고를 준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으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